이번 시간에 이어서 히모다일루션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모다일루션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와 현재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거에는 거의 그 홀블러드를 이용한 그 그 프라이밍을 이용해서 그 체외 순환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수술 연기도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블러드 타입에 따른 수혈의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수혈 이제 테크닉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제 여아이 증인들의 이제 종교 그 교리 덕분이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심폐기 회로의 크리스톨로이드 프라이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 헤모다일루션이 많이 돼서 좋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장점도 그 단점에 비해서 또 많이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감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국소적인 블러드 플로우 증가, 즉 이제 이 페리페랄의 퍼퓨전을 증가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를 이용한 그 혈액이 없는 그 프라이밍을 통해서 이제 그 호모로거스 블러드 프로덕트 이런 여러 가지 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낮은 퍼퓨전 프레셔에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는 이런 거를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낮은 쉐어 레이트를 스트레스를 형성한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회로의 셋업 시간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쉐어 스트레스에 잠깐이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거나 그러긴 다 힘들 텐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액체의 경우에서는 유체의 비스코시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액체가 이제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 경계면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생기는 이 속도, 이 벨로시티는 이 벨로시티 그라디언트 또는 쉐어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어 스트레스는 이 전단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런 그 응력은 비스코시티와 이 쉐어 레이트에 의해서 그 조절이 되게 되고, 이 쉐어 레이트는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액체에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뉴턴 유체와 이 비뉴턴 유체로 있는데, 물과 같이 이제 균일한 플루이드에서의 비스코시티가 일정한 거를 뉴턴 유체라고 하고, 이 혈액과 같이 비스코시티가 일정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트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낮은 쉐어 레이트에서의 이제 하이 비스코시티와 관련이 깊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셀룰라 엘리먼트와 이제 플라즈마 프로테인이 이제 서로 응집되고 이 두루마리 형태를 형성하고 이제 플로우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피브리노겐에 의한 인트라셀룰라 브리징이 발생을 하면서 이 플로우를 방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런 브리징들을 끊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레드셀의 경우에는 이 쉐어 레이트를 이제 증가를 시키면 이 타원형 형태로 변형돼서 이 플로우의 방향이 일직선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 이 좀 더 높은 쉐어 레이트에서 이제 물과 비슷한 반응으로 이제 뉴턴 이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플로우 레이트 서큘러 이펙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 플로우는 카디악 아웃풋은 저희 체외순환 관련돼서도 이 쉐어 레이트와 비슷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플로우가 이 토탈 페리페랄 이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되면 플로우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항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반지름의 이 사승의 변화에 의해서 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퍼퓨전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카디악 아웃풋이 올라가서 퍼퓨전 프레셔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비례한다고 할 수 있고, 이 플로우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베스큘러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저항, 혈관의 저항, 그 다음에 이 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반비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베스큘러 레지던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혈관에서 가장 크게 이 카디악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의 혈류와 이 토탈 이 카디악 아웃풋의 관계에서는 이 식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퍼퓨전 프레셔와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퍼퓨전 프레셔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토탈 페리페랄 이 레지던스 및 비스코시티와는 이 상대적인 역비례 관계. 우리 그 혈관에서 가장 그 점도를 가장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는 이제 RBC입니다. RBC. 지금 뭐 모든 그 히모 다일루션을 통해서 모든 혈액이 다 동시에 다일루션이 되지만 이 점도를 형성하는 RBC가 그 다일루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의 레지스턴스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코시티와 이 여기까지 비스코시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위적인 이제 헤모다일루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스코시티를 감소를 시키고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를 시키게 되고 당연히 이제 비스코시티가 감소를 하고 이제 베스큘러 레지던스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큘러 레지던스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플로우가 훨씬 그 정상적인 헤마토크리트에 비해서 뭐 45%에서 뭐 25%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플로우 증가가 확연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퍼퓨전 프레셔가 증가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페리페랄 퍼퓨전이 증가해서 이제 국소적 관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모다일루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겐 푸아세이유 방정식을 항상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 하겐 푸아세이유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게 되는데 이 하겐 푸아세이유 방정식은 실제적으로는 이 혈관에 적용하는 것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겐 푸아세이유 공식은 이 어떤 딱딱한 그 리지드한 월을 가진 이 긴 튜브에서 이 뉴턴 플루이드 이거는 그러니까 그 비스코시티가 일정한 어떤 액체를 말하는데 이거에 이제 라미나 플로우에 정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공식들이 이 플로우에서 이제 비스코시티와 이제 베스큘러의 그 어떤 그 지오메트리 기하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좌변이 이제 어떤 그 프레셔의 그 변이 그 다음에 이 좌변이 플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보시면 플로우가 이쪽에 있고 뭐 이쪽은 이제 좌변이 플로우고 이쪽 프레셔가 반대로 그 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P는 이제 프레셔의 그 로스, 그러니까 압력 손실을 말하게 되고 여기에서 L은 이제 그 튜브 파이프의 길이, 그러니까 혈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비스코시티를 그 혈액의 비스코시티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Q는 말씀드렸지만 Q는 이제 그 볼륨메트리 플로우 레이트, 이제 플로우 레이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우 레이트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R은 이 직경, 라디우스 반경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쪽에는 R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 델타를 사용했는데 이제 똑같은 어떤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상수입니다. 이거는 그렇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면 똑같이 이제 어떤 반지름. 그래서 여기 이 방정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압력의 그 압력 손실은 가장 보시면 이 아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장 이 어떤 그 혈관의 이 반지름에 대해서 반지름의 변화에 가장 크게 변한다는 알 수 있고 Q도 마찬가지고 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 식을 가지고 그래서 체외순환을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뭐 금방 아실 테지만 뭐 길이를 짧게 하는 게 가장 좋고 프레셔 로스가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레셔 로스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는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스코시티도 낮아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플로우를 올려준다면 뭐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우스를 어떻게든 늘려주는 게 가장 그 카디악 아웃풋을 늘려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히모다일루션을 줄여주면서 카디악 아웃풋을 늘려줄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성인부터 그 이제 네오네이트까지 쭉 봤을 때 가장 큰 그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이제 SI 규격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2분의 1인치부터 쭉 가서 뭐 8분의 1인치까지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도 뭐 더 얇은 라인도 있겠지만, 크게 사용하는 2분의 1 라인과 만약에 8분의 1, 뭐 16분의 1, 그 16분의 3 라인 뭐 이런 라인들을 사용할 때보다는 2분의 1 라인이 훨씬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16분의 3에 비해서 아래 4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건 2배만 증가를 해도 플로우는 16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배만 늘어나도 아래 4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배가 좁아진다 그러면 16배로 플로우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혈압 조절에 있어서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뭐 히모다일루션이나 여러 가지 이 점도가 떨어지면 플로우는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직경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플로우는 이제 확 떨어지는, 그래서 그 혈관의 직경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어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혈압이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혈압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 플로우를 아무리 줘도 그 혈압이 잘 오르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그때 가장 뭐 거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넓어져 있던 그 혈관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바소 컨스트릭터든 어떤 약물일 겁니다. 약물. 그 혈관 직경을 그 줄여주는 자체가 혈압을 가장 많이 상승을 시키게 되고, 그 대신 이제 플로우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겜 프라제이오 방정식은 쉐어 레이트 이제 전단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스코시티와 반비례 관계고, 이 쉐어 스트레스와는 전단 응력과는 이제 같이 이제 비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플로우에서 이제 비스코시티와 이 베스큘라의 그 지오메트리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이 됐고, 하겜 프라제이오 방정식은 이 베슬의 다이아메터가 감소를 하게 되면 쉐어 레이트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러드 비스코시티는 이제 쉐어 레이트와는 이제 반비례. 이 쉐어 레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로우 레이트와 그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플로우의 감소에 따라서 플로우가 또 감소를 하게 되면 이 블러드의 비스코시티는 증가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페리페랄 레지선스 또한 이제 그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그 하겐 프라세 방정식이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 혈관의 크기를 보면 뭐 에울타, 뭐 라지베슬, 그 세동맥, 그다음에 소동맥, 그다음에 캐필라리, 뭐 베뉴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포스트 캐필라리 베뉴얼에서 플로우가 가장 낮아지고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가장 높게 됩니다. 거의 그 모세혈관의 크기는 어느 정도를 아냐면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거의 그 적혈구가 이렇게 한 줄로 지나가는 이 정도의 아주 얇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혈관은 다른 혈관들은 다 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이든 정맥이든. 물론 정맥이 더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얇지만 그 동맥은 더 두껍습니다. 이게 실제 왜냐면 동맥에서 훨씬 많은 압력이 받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혈관은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직에서의 그 어떤 그 교환을 가스나 이런 거지 여러 가지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삼중막이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 부분에서의 막은 단일막입니다. 단일막.
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이 어떤 그 미세 그 사이로 이제 조직과의 이제 그 어떤 교환을 이루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큰 혈관들은 이 블러드의 플로우의 방해를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레저널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캐필라리와 이 그 모세혈관에서의 그런 거기에서의 플로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 그 압력의 차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압력을 받는 부분은 또 캐필라리입니다. 가장 얇기 때문에. 이 소동맥에서의 어떤 그 플로우의 그 캐필라리는 막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테리올에서 이 소동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갔다거나 그러면 소동맥이 갑자기 이제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자동 조절 기전도 이쪽에 소동맥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CPB 적용 시에 이런 여러 가지 체외 수능과 관련돼서 이 히모다일루션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